이 숫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는 정수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2000년 넘게 풀지 못한 가장 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소수는 무작위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859년 한 독일 수학자가 8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은 소수를 음악의 화음처럼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논문에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단 하나의 추측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만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 수학의 7대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로 풀면 1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리만 가설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여러분도 리만 가설의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소수의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수입니다.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는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고 그 모든 소수를 곱한 다음 1을 더한 수를 생각하면 이 수는 기존의 어떤 소수로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수가 존재해야 하므로 소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무한히 많은 소수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입니다. 2와 3 사이는 간격이 1입니다. 3과 5 사이는 2, 23과 29 사이는 6입니다. 그런데 113 다음 소수는 127입니다. 간격이 14나 되는 것이죠.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까요? 다음 소수가 정확히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는 공식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는 대신 대략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수학자들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합니다. 파이x라고 읽습니다. 원줄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지 x보다 작거나 같은 수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10은 2, 3, 5, 7로 4개가 존재하므로 4의 값을 가집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소수가 나올 때마다 일씩 튀어오르는 계단 모양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가우스와 르장드르는 놀라운 사실을 관찰합니다. x가 커질수록 파이 x는 어떤 매끄러운 함수와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함수는 바로 x를 lnx, 즉 x의 자연로그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x가 100만일 때 실제 소수의 객수 파이 x는 78,498개입니다. 그런데 x 나누기 lnx를 계산하면 약 72,382,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율로 보면 꽤 가깝습니다. 그리고 x가 커질수록 두 값의 비율은 1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 정리 프라임 넘버 띠어렘입니다. 1896년 자크 아다마르와 샤를 드라 발레 푸생이 각각 독립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소수는 평균적으로 x 근처에서 약 lnx개마다 하나씩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는 핵심 도구가 놀랍게도 정수론이 아니라 복소수와 함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처음 놓은 사람이 바로 레온하르트 오일러입니다. 18세기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다음과 같은 무한급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수를 오늘날 우리는 제타 함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여기서 s는 일단 1보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시다. s가 클수록 각 항이 빠르게 작아지므로 이 무한한 합은 어떤 유한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가 2일 때 이 무한한 합은 정확히 6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젤 문제의 답으로 오일러를 일약 스타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일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무한급수를 소수만을 이용한 무한곱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러의 곱셈 공식입니다.
좌변은 모든 자연수에 대한 합이고 우변은 모든 소수에 대한 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등비급수 공식입니다. 1-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이라는 사실 수학2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x 대신 p의 마이너스 s승을 넣어봅시다. 이 식의 우변은 분모가 p의 거듭제곱인 모든 항들의 합입니다. 즉 p가 2라면 1, 2의 마이너스 s승, 4의 마이너스 s승, 8의 마이너스 s승처럼 2의 거듭제곱들의 역수를 모두 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을 모든 소수에 대해서 만들고 전부 곱해봅시다. 곱셈을 전개하면 어떤 항들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2의 거듭제곱에서 나온 항 2의 마이너스 3승의 s승과 3의 거듭제곱에서 나온 항 3의 마이너스 1승의 s승과 5에서 나온 항 5의 마이너스 2승의 s승을 곱하면 분모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은 8 곱하기 3 곱하기 25로 600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산술의 기본 정리, 즉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이 등장합니다.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만 표현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소수의 거듭제곱식들을 곱해서 전개하면 결국 1의 마이너스 s승, 2의 마이너스 s승, 3의 마이너스 s승, 즉 모든 자연수에 대한 항이 정확히 한 번씩 중복도 빠짐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변의 합과 우변의 곱이 정확히 같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좌변의 제타함수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함수입니다. 이 조건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변은 소수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즉, 제타함수라는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소수의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수론의 문제를 함수의 해석학적 문제로 바꿔치기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정수론의 출발점입니다. 오일러가 다룬 제타 함수는 s가 1보다 큰 실수일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s가 1이거나 1보다 작으면 무한급수의 합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59년 베른하르트 리만은 매우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s를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로 확정하는 것이었지요. 복소수는 s는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쓰입니다. 여기서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입니다. 복수평면 위의 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만은 해석적 연속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일부 영역에만 정의되어 있어도 그 함수가 매끄럽게 변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확장할 방법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유를 해보자면 지도를 봤을 때 일부 도로의 특정한 구간만 보고도 그 도로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함수의 세계에는 이런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함수가 일부 영역에서 정의되고 해석적, 즉 미분 가능하고 매끄러운 형태의 함수라면 그 함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단 하나로 유일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해석적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리만은 이 방법을 이용해 zs라는 함수를 원래 정의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복소수 s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로 확장합니다. 단 한 점, s는 1을 제외하고요. s는 1에서는 함수가 무한대로 치솟아버립니다. 이 점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홀이죠. 이렇게 확장된 함수를 우리는 리만 제타 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개형을 띄는 것은 아니고 여기 사진에 개형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원래 무한급수보다 훨씬 넓은 영역, 즉 거의 모든 복소수에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리만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확장된 제타 함수가 만족하는 특별한 대칭관계, 즉 함수 방정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정확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함수 방정식이 의미하는 특별한 핵심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s와 z1-s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s를 실수부 2분의 1을 기준으로 거울에 비추듯 뒤집은 1-s에서의 값과 s에서의 값이 그 사이에는 정확한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칭성 때문에 복소 평면에서는 실수부가 2분의 1 직선, 즉 어리 s가 2분의 1인 직선은 매우 특별한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 직선을 우리는 임계선,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 이 임계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0점을 살펴봅시다. 0점이란 zs는 0이 되는 s의 값입니다. 리만의 함수 방정식을 분석하면 s는 -2, -4, -6, -8과 같이 음의 짝수에서 zs가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0점들은 함수 방정식의 구조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라서 자명한 0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자명한 0점들 외에 다른 0점은 없을까? 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리만은 자명한 0점 외에도 다른 0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0점들은 모두 실수부가 0과 1 사이인 영역, 즉 임계대에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0점들을 비자명한 0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의 주인공입니다. 리만 가설 zs의 모든 비자명한 0점은 실수부가 정확히 2분의 1이다. 다시 말해 비자명한 0점들은 임계대라는 넓은 띠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리만은 실제로는 모두 그 띠의 정확히 한가운데, 즉 어리 s가 2분의 1인 임계선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일까요?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계대는 폭이 있는 넓은 영역입니다. 0점들이 그 안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계산 결과 그 0점들이 전부 한가운데 일직선 위에 정확히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 무작위로 흩어질 수 있는 수천 개의 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한 줄로 서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컴퓨터로 계산된 수십억 개의 비자명한 0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수부가 정확히 2분의 1이었습니다. 실수부는 항상 정확히 2분의 1이고 허수부만 다릅니다. 수십억 개를 확인했는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모든 0점에 대해 성립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단순히 컴퓨터로 다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점은 무한히 많습니다. 수십억 개를 확인했다고 해도 무한 중에 0%를 확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라도 발견되면 가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0점에 대해 성립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소평면 위에 0점이라는 소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추상적인 대상이 도대체 소수의 분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소수 정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파이 x는 x 나누기 ln x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깝다는 건 정확히 얼마나 가까운 걸까요? 그 오차는 얼마나 될까요? 리만은 그의 논문에서 파이 x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시적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수 정리의 주된 항은 비교적 매끄럽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수의 분포가 이 매끄러운 근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어긋나는지는 바로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0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유하자면 매끄러운 근사 곡선은 평균적인 흐름이고 각각의 비자명한 0점은 그 흐름에 더해지는 하나의 파동 또는 진동입니다. 0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파동이 더해지면서 실제 소수의 분포, 즉 울퉁불퉁한 계단 모양을 정밀하게 재현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책 소수의 음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제타 함수의 0점들은 마치 화음을 이루는 음들처럼 서로 중첩되어 소수라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리만 가설이 왜 중요한지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리만 가설이 참이라면 모든 0점은 실수부가 2분의 1 직선, 어리에스는 2분의 1 직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이 파동의 크기, 아까 기억나시죠? 이때 이 균이란 계단 모양의 직선을 이루는 작은 파동들의 크기가 모두 균일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처음에 봤던 파이 x 그래프와 이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x 나누기 lnx의 그래프 이 사이에 오차가 가능한 작고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수는 평균적인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능한 한 고르게 분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리만 가설이 거짓이라면 아까 참에 대한 경우와 다르게 어리 s가 2분의 1인 직선인 임계선을 벗어난 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이 계단 모양을 이루는 파동의 크기가 앞에서는 균일하게 통제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수의 분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덩어리짐이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만 가설은 소수가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지만 그 불규칙함이 통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통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처음에 봤던 소수들을 다시 써봅시다. 자,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일단 나머지 소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소수는 정말 무작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작위성의 크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리만 가설이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수론의 수많은 정리들이 리만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라는 조건 아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가설이 증명되는 순간 그런 수백 개의 결과들이 동시에 확정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정수론이라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공소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수는 정말 무작위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여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일러는 소수의 곱을 제타 함수라는 무한급수와 연결했습니다. 리만은 이 함수를 복소수 전체로 확장하고 그 0점들이 소수의 분포를 결정짓는 음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음표들이 정확히 한 줄 임계선 위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추측은 지금까지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반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개의 0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직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수는 정말 무작위처럼 보입니다. 다음 소수가 정확히 어디서 나타날지 우리는 정확한 공식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작위성 너머에는 복수편면 위에 한 직선이라는 형태로 놀랍도록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추측. 하지만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인류는 소수라는 가장 단순한 수들 속에서 우주가 숨겨놓은 가장 정교한 음악을 듣게 되는 셈입니다. 이 짧은 한 줄을 증명하는 사람은 수학의 역사에 가장 깊은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